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흙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양쪽으로 돌들이 양분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그런 가망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은 기회를 스스로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흙이 지금 오히려 되려 백돌을 제압을 하면서 흙돌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묘수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돌만 본다면 여기가 궁도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기는 한데 지금 글쎄요. 이렇게 늘어간다고 쳤을 때 백이 만약에 바깥쪽을 이렇게 조여온다면은 그래도 흙이 좀 준비가 된 모습이에요. 어떤 준비냐면은 이 돌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를 둬서 백이 넘어가면은 그때 먹여칩니다. 자, 따내게 되면 단수 쳐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백돌 6점이 제압을 당하게 되죠. 자, 그와 동시에 흙은 당연히 두 집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연히 지금 흙이 여기를 내려섰을 때 백은 여기로 지금 응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5점을 돌보게 되겠죠. 물론 돌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아가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찌르고 나서 여기를 먹여치면은 이 수가 오히려 지금 악수가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은 보강을 가만히 하게 되면은 흙이 반이라도 살아간다면 좋겠는데 지금 궁도가 여기를 는다고 한들 백이 가운데 자리를 들어오면 여전히 이 돌 또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흙이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돌 공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첫 수는 너무 뻔하죠. 여기를 연결시켜 줘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찌르고 나서 넘어가게 해놓고 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바깥쪽으로 그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뭐 백이 손을 뺀다면 먹여쳐서 그대로 환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백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을 마치 여우 머리처럼 이렇게 잡아내고 흑돌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이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연결을 해주고 나면은 이 돌을 공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려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끊어가는 것을 구상을 할 수 있겠죠. 백은 당연히 이쪽을 쳐야 되고 늘고 나서 또다시 여기를 밀어와야 됩니다. 자, 이때가 재밌는데요. 여길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먹이를 줘가지고 촉촉수를 만들면 좋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호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마지막 수로는 이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흙이 지금 촉촉수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좀 한 끗 차이로 부족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조금 더 준비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여기를 뒀을 때 이어가지고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 공략하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 자리를 또 먹여쳐 보는 것을 구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사가를 자꾸 제압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백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잡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은 그대로 단수 쳐가지고 백돌이 환격이 되죠. 자, 이렇게 또 여우 모양의 형태를 잡아가면서 흙이 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백이 잡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긴 호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자, 그때 이어가면은 단수 쳐도 연결을 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끊는 담점을 그대로 이렇게 압박을 해서 뭔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 촉촉수가 한 끗 차이로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돌들도 그대로 지금 자연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스트레이트로 지금 이 백돌 5점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독사과를 잘 꾸려가지고 백이 먹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수순을 좀 비틀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령이 일단은 여기를 먼저 한번 좀 끊어보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단 백은 이 중앙 쪽을 메꿔가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수를 쳤을 때 얼핏 보면 백이 수상전이 빨라 보였지만 그대로 연단수가 되면서 오히려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은 지금 이 한 점을 단수치는 한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일단 이 돌이 지금 아직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에요.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백이 정말로 이쪽을 메꿔갑니다. 자, 이게 아까처럼 연단수가 이렇게 먹여쳐서 나오면 좋은데 백이 이어준다면은 연단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백이 이쪽을 잇지 않고 그대로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뭔가 이렇게 메꿔가는 수가 나올 때 그대로 여기를 단수를 한번 치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흑은 요 한 점을 일단 기어 나올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사가를 주는 김에 이렇게 한번 또 먹여쳐 보고 백이 따내면은 또 한번 먹여쳐 봅니다. 백이 또 따내야겠죠? 자, 이렇게 먹여치다 보니까 뭔가 좀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늘면은 자, 이제 이어야죠. 단수 치면은 또 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뭔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던 모양이 이 마지막으로 여기를 누는 순간 흑이 지금 두 개의 독사가를 제공을 했거든요. 백돌이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자, 돌을 아까 하나 잡혀줬을 때는 안 잡혔는데 돌을 백한테 독사가를 두 개를 선물을 하고 나니까 전체가 잡혀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백도 독사가를 쟁취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5번을 뒀을 때 백의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는 이 돌을 쟁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바로 이쪽을 연결을 해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길 두면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독사과라고 할 수 있는 돌을 하나만 쟁취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독사과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늘었을 때 일단 이쪽을 메꿔도 되지만 이쪽을 두는 순간 어딘가를 두더라도 지금 촉촉수를 만들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흑돌이 아슬아슬하게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지금 독사가를 두 개 받아먹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이 돌을 제압하지 않고 연결해 갔던 거죠. 그러면 흑이 이제 급소가 나오는 거죠. 급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대쪽으로 먹여치는 것이 정말 기똥차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 돌을 이어갔을 때 그대로 여기를 단수 치면은 이 돌이 바로 제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먹여쳐 갑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어떻게 둬야 되죠? 백이 또 따내야 되죠. 자, 이제는 독사가를 두 개를 선물했기 때문에 슬금슬금 이렇게 늘어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를 먼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주면 동일한 것이 맞아요. 지금 이 돌을 촉촉수로 그대로 잡혀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백이 이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은 지금 이쪽을 포기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백은 지금 이렇게 9번을 무심코 늘었을 때 이쪽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패를 내려고 노력해도 백이 대꾸를 해줄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쪽을 단수 치면은 오히려 흑돌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느는 거를 볼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순들에서 실제로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늘지 않고 수순을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는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은 이쪽을 다 잡아서 흑돌을 이렇게 살려주면 되고요. 자, 백이 만약에 나는 이 돌 포기 못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버텨간다면 이제는 흑이 여기를 늘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완벽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정답이 맞지만 사실은 여기서 레벨이 하나가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가 백의 입장에서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정답만 놓고 본다면 이 돌이 제압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백으로 경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바둑을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백은 이 공배의 여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럴 때 이 돌이 잡혔다고 한들 어떻게 하면 패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읽어내는 것이 정말 더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을 뒀을 때 일단 이쪽을 따내면 패가 되고요. 당연히 이 패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백이 패를 하지 않겠다.
흑이요. 흑이 패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르게 수상전을 진행을 한다면 여기 어딘가를 메꿔 가야 돼요. 근데 이쪽을 이제 먹여치는 것은 따냈을 때 결국은 이쪽 따내는 것은 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막았을 때 방금 전보다 그다지 여기도 오히려 손해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따내더라도 이렇게 따서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여치는 것은 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마지막 수로 흑이 다르게 버텨가서 이런 식으로 둔다면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돌을 지금 이게 계속 독사가예요. 따내면은 쳐서 백돌이 잡히죠. 자, 그래서 백도 요 독사가를 쟁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두게 되면은 여전히 이 패는 유효합니다. 자, 정말 절묘하죠. 제가 그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요 돌들을 독사가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를 먹여쳤을 때는 이 돌을 따낼 수가 없다는 거, 따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은 여기를 치면은 이 돌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두 번째 독사가를 줬을 때 백이 따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수읽기를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고수가 됩니다. 만약에 흑이 손을 빼면은 이제는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따내게 되면은 그대로 패가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늘더라도 여기를 응수할 필요 없이 이쪽을 단수 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백이 많이 불리한 패 같지만 사실은 단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먹여치면 안 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수수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도 어차피 따내야 되고 이때 결론은 이제 이걸 먼저 끊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냥 늘어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먹여치더라도 따내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줄 사람이 없죠. 여기를 쳐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테크닉 자체가 여기를 먼저 먹여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테크닉이 이걸 먹여치고 이 자리가 하나가 먹여져 있어야만 여기를 나오는 수가 유효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이 수수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데 정확한 수수는 이게 좀 자충관계가 다를 때 이게 이걸 뒀을 때 있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이 돌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수수는 이걸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먹여쳐서 따낸 다음에 그 다음 먹여치는 것이 테크닉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백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만약에 공배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다르면은 백이 버텨가는 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일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백이 이렇게 메꾸면 흑이 늘더라도 패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공배가 하나가 더 있다. 근데 백이 패를 이렇게 패가 아니라 그냥 잡히면은 뭐 바둑이 절망적이다. 그러면 이때는 패를 구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럴 때는 또 패로 버텨가는 수가 이렇게 버텨가는 수가 좀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쪽은 따내면 결국 패가 되고요. 나중에 흑이 패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쪽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따내면은 백이 유리한 패는 아니에요. 이거는 2단패 비슷해요. 그러니까 흑이 손을 한번 빼더라도 그래도 다시 패가 됩니다. 이 패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느는 게 선수기 때문에. 하지만 패를 남겨놓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백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백의 입장에서도 정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좀 유용하게 볼 점은 독사가를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먹일 수 있는지, 네, 유도로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한번 끊어주고 요 자리를 먹여치고 이 자리를 먹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를 먹여치고 따내게 만들고 다시 먹여쳐서,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보통 백이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의 응수까지 완벽하게 지휘를 하셨다면은 스스로 정말 대견하게 자부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준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돌 한 점이 이렇게 깡총하고 중간에 뛰어들어져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보면은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흑대마의 지금 결과가 뒤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흙이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잡히거나 패가 되거나 살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찾아내야 될 정답은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패조차도 내주지 않고 마법과 같이 흑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패턴의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돌의 배석이 살짝만 바뀌더라도 정답이 바뀌기 때문에 수읽기를 결국은 해내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일감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찝어 간다면, 이쪽을 이렇게 찔러 간다면 백이 여기를 잇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들죠. 자, 이때 여기를 막아가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백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뭐 뒤를 잇는 것은 그냥 이쪽을 사뿐히 이어버리면 전체가 살아갑니다. 물론 흑도 방금 전에 요 마지막 수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여길 들어가니까 이쪽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둬야 됐던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체로 과연 지금 문제가 끝이 났을까요? 당연히 여기를 읽고 나면은 백이 여기를 막는다고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수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얼핏 보면 이쪽 두 점을 공격을 해서 흑이 연결을 하면 그때 이렇게 딱 연결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리가 자충이 돼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흑은 이 두 점을 공격을 겸하면서 이쪽을 끊어가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자충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도 요 수도 지금 통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좀 모양이 다르죠. 바로 여기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끊어가는 수가 있네요. 여기를 뒀더니 이쪽을 들어가는 것은 역시 이쪽이 자충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백이 바로 따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 요 수가 일감이었는데 잘 안 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길 뒀을 때 아무래도 백이 이쪽을 끊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죠. 바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있는 것은 너무 쉽게 풀리는데요. 이건 뭐 어렵지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백이 이렇게 지그시 밀고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치는 것은 여전히 여기 단수가 허용이 되지가 않죠. 들어가면 여전히 자충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제는 여기를 두는 것도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자충이 돼요.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되는데 백이 따냈을 때 이걸 따내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자, 그럼 결과가 뭐죠?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그냥 여기를 먹여쳐 가지고 흑은 패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패감을 쓴다면은 뭐 이런 데를 쓰고 패를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일단은 패가 됐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실패가 됩니다. 백한테 연타를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한 50점 정도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뭔가 좀 먹여쳐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를 쳐서 자, 이건 이쪽을 따내는 순간 그냥 뭐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여기를 따내는 것도 지금 백이 여기를 끊어가는 순간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남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떠오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를 먹여치는 거 따내면은 그다지 이제 득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이런 보리 선수를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보리 선수를 한번 하고 나면 되던 정답도 갑자기 안 되게 됩니다. 아마 이걸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수가 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겠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정답은 바로 여기를 막아가는 거예요. 자, 정말 눈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여길 이으면은 이어서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길 치는 것도 따내가지고 자충이 되기 때문에 여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를 들어오라고 지금 손짓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잡혀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한테 독사과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두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 위로 두는 것은 따내는 순간 이제는 여기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흙은 반드시 밑에 자리를 들어가서 백이 이 돌을 따낼 수는 없잖아요. 환격이기 때문에 백한테 이 독사가를 제압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두 점을 따내러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는 백이 이쪽 집을 이렇게 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요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얼핏 보면 아직도 옥집같이 보이죠. 여길 두도 이렇게 쳐버리니까요. 따내면은 이 자리를 이어서 흙이 잡히게 되는데 절묘하게도 정말 마법같이도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이제는 선수가 됩니다. 백이 이쪽 집을 이렇게 파워를 하자니 여기를 끊어서 이 두 점이 제압이 되죠. 뭐 이렇게 있더라도 후절수 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요. 백이 이렇게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이쪽을 만약에 이어가면은 그때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도 굳이 꿀팁이라면 이런 모양이 있을 때도 사실은 더 고수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이걸 두고 나서 집수로는 똑같지만 여기를 한 집만 줬기 때문에 미래에 혹시 팩감이 발생했을 때 백한테 이런 식으로 두 집을 주는 것보다 타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도 끊어서 가는 게 조금 더 혹시 발생할 폐에 대비하면 좋을 확률이 좀 더 높죠. 자, 절묘하게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이 수순을 발견을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리 선수가 되면은 그런 묘수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만약에 여길 막으면은 똑같이 끊어가고 이렇게 두는 수순까지는 똑같은데 아까 여길 괜히 먹여쳐 놓은 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를 따내더라도 백이 뒤로 따낼 이유가 없죠. 뒤로 따내게 된다면은 여전히 똑같이 살 수가 있겠지만 백이 지금 안쪽으로 따내버리면은 이거 뭐 선수해도 안 되고요. 선수 이렇게 선수하고 뭐 여길 쳐도 결국 옥집이기 때문에 흑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리 선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보리 선수를 이렇게 무심코 했다. 그러면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패를 진행해서 바둑을 꾸려 나가야겠죠. 항상 실수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기 오류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최선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정답이 계속해서 루트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게 공배가 이렇게 하나가 어딘가 이렇게 비어있는 게 아니죠. 요 공배가 이렇게 하나가 비어있다라고 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답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살긴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석점을 헌납하기 때문에 집으로 조금 손해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굳이 여기를 막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이 돼서 집도 크게 날고 그리고 이렇게 백이 다 받아준다면 선수로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한번 이 공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술기를 해보면 이런 것도 읽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핏 보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백이 여길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촉촉수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이제 백이 뒤로 공배를 메꿔가서 패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배가 하나만 비어있더라도 최선의 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요 백돌이 여기 메꿔져 있고 요 돌들이 이렇게 요 백이 흙이 두 점을 따냈을 때 이 두 점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이런 수는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뒀을 때 따내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 수가 선수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이 먹여치면 그대로 흑돌이 잡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모양인데 이 안쪽이 다 똑같은데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잇는 것은 이제 끊어가지고 양자충이어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잇는 것이 이제는 패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전도 문제도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묘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공배 하나, 여기 돌이 하나 있죠. 공배 하나가 바뀌거나 요 바깥쪽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최선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사활은
그리고 수읽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암기가 아니라 그대로 수를 읽고 따라가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이 옳으면 두면 되고요. 안 좋다면은 머릿속에서 다시 지우고 다시 다른 변화를 그려가는 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행을 정확하게 풀어나는 사람이 진정한 바둑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변과 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재미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돌이 이렇게 일선으로 쑥 침투를 하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궁도 자체를 보면은 흙이 도저히 두 집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흙이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구사일생의 묘수를 이용해서 흑돌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거운 맥점 여행 그리고 사활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아무래도 궁도를 넓혀가는 수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길 이으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두 점을 이어가야 되는데 요때 요 자리를 쏙 찔러가면은 백이 여길 넘더라도 그대로 먹여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백돌이 그대로 촉촉수로 잡히면서 흑돌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이 요 치중간수로 인해 가지고 백이 여기를 보강을 한다면 흑이 이제 석점을 버리면 되죠. 요럴 때 이제 욕심내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백은 이어주길 원한 거였거든요. 그대로 백이 여길 치중 가서 흑이 따낼 때 다시 먹여치겠다. 요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따내도 이제 옥집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일선은 도망가더라도 백이 뛰어버리면은 한 집이 더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흑이 중요한 건 이 석점을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몸통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꼬리 정도는 가볍게 포기를 하면서 흑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지금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흑이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쪽 단수를 치면은 백이 두 점을 굳이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쪽을 이어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흑이 두 점을 따내더라도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독사가를 선물을 하면은 흑이 따내봤자 옥집. 결국은 흑이 이제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중간 과정에서 뭔가 조금 흑이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백이 두어간 자리를 한 번을 더 찌르고 나면 뭔가 이제는 약간 모양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먹여치는 수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어가는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흑의 바람이죠. 따내는 순간 이제 여기를 먹여철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이제 이쪽 한 점을 이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흑이 원하던 그림인데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백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흑이 두 점을 따낼 때 백이 먹여쳐 가게 되면 여기를 따내봤자 지금 흑돌이 모두 잡히고 맙니다. 자, 이렇게 돼서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것 같았던 일감이 지금 백이 현명하게 두 점을 버려낼 수 있는 묘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도망가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도 안쪽에서 해결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대로 한 집을 이렇게 내는 거죠. 백이 이제 석점을 잡아가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흑의 계획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백이 이 석점을 잡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를 쑥 들어왔을 때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요 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이어가면은 자, 이거 지금 백이 잘못 받으면은 걸리는데 바로 지금 그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흑이 먹여친 수가 기가 막혀가지고
요 7번 자리로 집어넣었던 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 돼서 이거는 흙이 지금 성립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 이유가 있죠. 백이 4번으로 이 석점이 아직까지 호구 자리를 갖추고 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백이 이 자리를 연결하면은 이 석점은 안전하게 구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흑돌도 다시 한번 전체가 두 집을 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보기보다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궁도의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기본 형태로는 잘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본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수가 여기를 이어가는 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백은 계속해서 지금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이쪽을 연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흙의 이제 이게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찌르고 나서 먹여치면은 요 돌들을 전체를 낚아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있는 방향을 여기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좁히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타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넓히면은 이제 여기를 치중 가서 결국 이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먹여쳐 가면은 흑돌이 따더라도 옥집을 갖추면서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순도 중요합니다. 첫 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백의 대응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풀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똥찬 묘수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 자리를 찔러가는 겁니다. 정말 눈에 안 들어오는 자리인데요. 자, 흑의 계획은 백이 넉 점을 잡아주길 바라는 거죠. 이러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립니다. 절묘하게 이 돌을 사석으로 이용을 하면서 단수 한번 백이 여기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따내는 순간 흑이 어마무시한 궁전을 짓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넉점을 짜내야 되는데 자, 흑이 이렇게 알뜰하게 두 집을 내주면서 이 변에 있는 돌들을 구출을 해냈죠. 정말 완벽한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이 이렇게 한 발 늦춰서 스텝백으로 받아주는 수가 있어요. 자, 흑이 넉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 두 점이 아직도 위험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연결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여기를 두면은 계속해서 이 촉촉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백이 여기를 이어갔을 때 이제 흑이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를 막았더니 이제 두 점을 안 살리고 그대로 가운데로 치중을 가면은 따내더라도 다시 먹여쳐서 여길 따냈을 때 이게 옥집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쉽게 지금 잡히고 맙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혹시 흑이 여기를 먹여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백이 여길 따내면은 단수, 여길 치중 가면은 따냈는데 다시 한번 되따내고 나면 계속해서 이 자리가 지금 옥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절묘하게 지금 흑이 두 집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쪽을 지금 백이 따냈을 때 여기에서 흑이 묘수가 있죠. 바로 요 자리에 이제는 좁혀가지고 한 집을 내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이 이쪽을 이으면은 그대로 흑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쳐들어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흑이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불가하죠. 그래서 백이 반대쪽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는 석점을 따내게 되면은 이 안쪽에다가 한 집을 추가로 갖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뒤로 가서 여기서부터 급소가 시작이 됩니다. 흑은 여기를 먹여쳤을 때 백이 독사가를 따낼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가운데를 들어가면은 다시 흑이 따내더라도 먹여치면은 되려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뒤로 돌아가야겠죠. 5번으로 여기에 지금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먼저 가는 것이 기똥차입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살면 되고요.
백이 여길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기다렸다가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을 때 따내면은 따내고 요렇게 따내기가 계속 나오면서 흑돌이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면은 이 시점에서 흑이 넉 점을 살렸을 때 그때 백이 이쪽 가운데 자리를 들어가는 게 또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이 돌을 누가 빨리 포기하는가가 관건이에요. 여기를 단수 치면 이제 여기를 포기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따내면은 먹여쳐서 옥집이기 때문에 흑돌이 잡히죠. 자, 그럼 흑이 급소를 비틀어가지고 여기에서 좀 먹여쳐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따내는 순간 흑이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연결을 해도 되고 굳이 연결하지 않고 손을 빼서 큰 자리를 가더라도 이 두 점을 따내는 것 가지고는 지금 한 집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옥집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백이 이런 트릭을 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묘하게 이걸 하나 찔러 놓고 나면 이제는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자, 아마 요 수순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풀어냈다라고 하면은 이 1, 2, 3번 콤비네이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내는 거는 쉽게 해결이 되죠. 자, 문제는 백이 여기를 뚫고 들어올 때인데 이 지금 찔러 놓은 수가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를 이어가면은 이 석점을 백이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뒤로 메꾸더라도 그냥 단수를 사뿐하게 쳐주면 자,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촉촉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석점을 포기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석점을 따내면은 결국 이 끝의 자리에 항상 한 집이 더 나게 됩니다. 백이 조금 다르게 이 석점을 포기하는 방법을 써서 여길 두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석점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따낼 때 되따내고 여길 막아가면은 결국 이 자리를 사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묘한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직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먼저 뒀을 때는 백이 여길 찌르고 들어오면 이제는 여길 찔러갈 수 있는 타이밍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백이 여길 끊어서 넉점을 잡아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찔르는 수가 기막힌 응수타진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먼저 하고 나면은 이제 이쪽을 둘 때 여길 뒤로 받으면 요 수가 악수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진짜 집을 한 집을 더 만들 수 없는 그런 악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먼저 응수타진을 해서 여기서 끊어주면은 이제 이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백이 만약에 이쪽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요 두 점을 잡는 걸로는 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길 둬서 이 두 점을 석점으로 키우는 역할을 이 교환이 지금 절대적으로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흑돼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피차간의 최선의 결과를 본다면 그래도 백은 이제 만약에 이걸 둬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는 좀 이제 흑의 입장에서 좀 싱겁게 살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상대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두는 거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꼼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속임수가 아니죠. 그냥 백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둬서 이 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지금 행사하는 거라서 만약에 흑이 지금 이 수를 백한테 정확히 보여준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아쉽게도 이렇게 따내고 나서 바둑을 침착하게 지속을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아마 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 게 여기를 그럼 먼저 치중 가면 되지 않나요? 여길 이으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다시 여기가 또 옥집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데를 들어오면은 이제는 퍼니쉬가 채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아예 단수를 쳐가지고 백돌 이 석점을 다 잡아내야 돼요. 여기를 끊으면 따내서 그리고 백이 이쪽을 이어가면은 요렇게 이어서 전체를 다 잡아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이렇게 무리해서 가면은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이뤄지는 기막힌
응수타진을 이용해서 귀의 특수성을 같이 이용해서 흑대마를 살려내는 그런 절묘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한 그런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면서도 아주 유용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는 실전에서도 간혹 나오는 형태라서 귀에서 해결을 정확하게 해낸다면은 백돌들을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응수를 조금 잘못하게 내면은 백한테 패를 허용함으로써 다른데 연타를 맞게 될 확률이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백돌들을 깨끗하게 패도 주지 않고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고 많은 일감 중에서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수는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수죠. 자, 왜냐면 백이 지금 이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쪽을 좀 늘어서 여길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백이 그렇게까지 준비가 된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흑이 바로 넉점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이 지금 세 점이 잡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수를 한번 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젖혀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백돌이 유가무가로 그냥 여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연사로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흑은 아무 때나 이쪽을 잇고 나서 뒤로 메꾸면 그만이고요. 백은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너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잘 안 보이는 곳에 백의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예요. 이게 왜 묘수일까요? 왜냐면 흑이 이쪽을 뒀을 때는 여기에다가 한 집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두면은 빅을 내거나 아니면 흑한테 이 백이 지금 선패를 허용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흑이 지금 많이 당했죠. 자, 그래서 흑은 일단은 이곳을 젖히기 전에 2의1 자리를 젖히기 전에 이 집을 좀 파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을 파울을 한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는 것이 최선인데 이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절묘하게 요 1의 1 자리에 들어가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흑이 만약에 패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지금 흑이 잡히겠죠.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따내면서 지금 패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패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리품이죠. 큰 자리만 이렇게 두 번 가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억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구 치는 수가 아주 묘수인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응수를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 수상전의 지금 모양이 바깥쪽을 두는 게 기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안쪽에 있는 공방 간의 급소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흑이 바깥쪽에서 메꿨다가는 오히려 수부적으로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절대적으로 둬야 되는 수가 바로 요 2의 1 자리를 젖혀가는 수인데요. 얼핏 보면은 백이 그대로 잡혀있는 모습이죠. 백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묘수가 여전히 1의 1 자리가 묘수가 됩니다. 자, 요 수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런 수 중에 하나인데요. 요 자리를 메꿔가서 흑이 따내게 압박을 하고 단수를 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흑이 패를 들어갔을 때 백이 선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도 하나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여기에서 흑이 또 이렇게 손을 빼고 또 이렇게 2단패처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백이 크게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패를 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패, 후패, 그리고 2단패의 관계가 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을 때 백이 만약에 해소를 하고 들어가면 한 번을 더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묘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 1의 1의 지금 급소 자리를 못 봐서 요 늘어가는 수가 잘 안 되는데요. 백이 여기에서 만약에 수순을 이렇게 바꿔도 패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전히 1의 1 자리가 서로 공방 간의 급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제 요 두 점을 버려주면은 백돌이 유가무가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감으로 떠올라서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았던 이 수는 아쉽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지금 1의 1자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급소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바깥쪽이 아닌 이제 안쪽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길 둬서 백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늘면은 어떨까요? 이쪽을 들어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단수를 치고 단순하게 있더라도 백돌이 여기를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도 너무 순하게 받아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길 둬가지고 이쪽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흑이 단수를 쳤을 때 이쪽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여전히 허락이 되질 않아요. 백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흑이 늦춰받을 이유가 없죠. 늦춰받으면 패를 허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서 여전히 여기를 들어가겠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로 처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호구 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것은 어떨까요? 자, 요 변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안쪽을 젖혀가는 것은 흑이 알아서 지금 백한테 패를 허용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안쪽에서 두는 것은 멈춰야 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고 그냥 바깥쪽을 두는 것은 여전히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백이 1의 1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패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좀 묘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터무니없는 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한 집을 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뭐 백이 이미 빅을 선물 받았죠. 이렇게 해놓고 백은 처리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뭐 이거를 늘어서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다 받아주더라도 아까보다 오히려 보태주면서 패의 지금 상태도 아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죠. 백이 유리한 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찝어가는 것은 이제 논외가 되는데요. 자, 뭔가 일선에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붙여가는 수입니다. 정말 기똥찬 묘수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도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본인 스스로 정말 천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를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를 치면은 이제 따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으면은 한 점을 내주면서 절묘하게 유가무가로 만들었습니다. 백돌이 잡혔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한 점을 잡고 있을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침착하게 여기를 둡니다. 따내면은 여전히 여기를 찝어가지고 유가무가가 되고요.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제는 이쪽을 먹여쳐가지고 백이 따내게 만들고 여기를 대따내면서 옥집으로 만들면서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묘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두는 것도 안 되고 여기로 두는 것도 안 되면 이렇게 둬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요 희생타가 흑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 두 점을 희생을 시키고 다시 됐다내도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좀 더 깨끗하겠네요. 반대쪽으로 막더라도 이쪽을 두는 것은 방금 전과 동일한 결과가 되고요. 반대쪽으로 두는 것은 여전히 이쪽을 먹여쳐서 따낼 때 되먹여치면은 여전히 이게 옥집이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젖혀야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흑이 여기를 늘어준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이 두 점을 확보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빅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백이 여기를 막게끔 허용하지 않고 흑이 5번으로 단수를 치면서 뒤로 막아가는, 혹은 손을 빼더라도 이 두 점을 잡는 것이 이제는 한 집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 붙여가는 것이 정말 기막힌 묘수로 보이는데요. 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죠. 이 수를 안 되게 하는 묘수는 바로
여기를 막는 겁니다. 자, 흑은 여기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 이렇게 파워를 지금 하는 것은 한 집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흑은 여기를 파워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요때 이제 이쪽에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 교환이 돼 있다고 해서 1의 1의 급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따낼 수밖에 없는데 되따내면은 또 따내야죠. 그럼 아까하고는 다르게 마법과 같이 백이 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던 요 기똥찬 묘수를 백이 다시 한번 기똥찬 묘수로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최후의 묘수는 뭘까요? 바로 이수가 됩니다. 여기를 두는 것만이 유일하게 여기를 먹여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완벽하게 갖게 되는 거죠. 멀리 있으면 안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 돌이 지금 흑돌을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은 4번으로 다른 책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거예요. 이때 또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흑의 지금 수읽기 이렇게 맞고 단수 치고 여기를 쳐서 자, 완벽하죠. 하지만 이게 또 함정입니다. 역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백이 이 한 점을 바로 제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를 두는 것도 아직도 시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길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여길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이 형태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길 치는 것은 이제는 때가 됐죠. 백이 패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나는 패를 안 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면은 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다시 한번 함정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순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뒀을 때 지그시 뒤를 둬서 여기 앞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을 메꿔서 이 1의 1 자리를 허용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원천 봉쇄를 한 다음에 백이 이쪽을 이어가면은 그때 비로소 이쪽 뒤쪽을 막아주면은 이 수상전을 멋지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조금 더 수순을 비틀어서 여길 막아서 이 한 점을 살려가라고 유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요도를 이렇게 살려서는 안 되겠죠. 요 석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적행위가 되면서 또다시 패가 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돌은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뒤로 메꿔가면은 백은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렇게 돼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백의 더 좋은 수는 사실 애초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요 자리를 꼬부리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혹은 패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수읽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전에. 하지만 이제 기력이 높아질수록 요 패는 내가 이미 당했구나. 다른 데를 연타를 당하겠구나. 여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따냄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을 수를 소비를 해야 되는구나. 두 수를 소모를 할 때 뭔가 많이 당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백은 패감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큰 자리 그냥 가는 것보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으로는 여길 두면 이제 패를 내거나 아니면 치중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를 막았을 때 요 한 점이 이렇게 키운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사실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로 막아야 되는데 빅을 내주거나 패를 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자, 사실은 제가 중간 과정에서 정답을 다 말씀드렸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이걸 젖혔을 때 이 수를 못 보는 순간 안 되죠. 그 타이밍조차 뺏어버리는 묘수가 바로 요 자리를 치중을 가는 겁니다. 자, 잘 안 들어오죠. 요수가 굉장히 안 들어오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백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쉽고요. 당연히 밑에 자리를 호구치는 것도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죠. 이걸 기다렸다가
이제는 여기를 젖혀버리게 되면 방금처럼 여기를 호구 쳐가지고 이렇게 패를 내주는 기회를 아예 뺏어버렸죠. 자, 그 다음 100이 젖히면은 이 5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5번을 놓치면 다 된 밥에 재가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젖혀야 돼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물론 100의 입장에서 더 어려운 깐깐한 버팀이 있습니다. 자, 어딜까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틀어 갔을 때 정말 잘 둬야지만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이 어디로 가시나요? 일단 끊고 싶지 않나요? 딱 끊어달라고 지금 들이미는 건데 이러면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올 때 빅도 안 해줍니다. 이제는 100이 전체를 잡아버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케이, 그러면 안 끊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 젖힘으로 인해서 여기를 호구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요 교환이 없을 때는 그냥 촉촉수로 잡아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갑자기 이 교환이 생기고 났더니 여기를 끊고 나서 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후수빅밖에 안 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제 여기를 밑으로 쳐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를 이으면 여기 돌이 와버렸죠. 다시 1의 1의 묘수를 당하게 돼서 패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금 100의 손짓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어딜 둬야 될까요? 그대로 바깥쪽을 다시 젖혀갑니다. 이게 정말 잘 안 보여요. 여기를 둬서 이제 이쪽을 이으면은 그대로 여기를 젖혀서 아까 그 모양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100이 이런 식으로 느는 것은 이제는 여기를 끊어주면은 요 젖혀놓은 지금 교환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죠. 백도를 유가무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비틈, 바로 여기를 이어가는 수인데요. 깐깐합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왠지 여기를 너무 두고 싶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이 두 점이 잡히면서 다시 흑이 후수빅이 되거나 패를 남겨주는 그런 불상사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100이 반대쪽을 있더라도 여기를 먼저 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이 돌은 살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계속 패를 노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두면 따서 패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흑은 이 한 점을 그대로 해설을 해버리면은 따낼 때 이어주더라도 이 백돌이 지금 진출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질 않았죠. 자, 그래서 흑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가는 것은 여전히 여기를 뒤로 막아주면은 백돌을 깨끗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백의 입장에서 굳이 최선이라고 하면은 요 그림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나면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기만 하더라도, 네, 만약에 실전이라면은 굉장히 백이 맛을 활용을 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흑도 지금 최선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일단 일감이 여기나 여기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런 거는 이제 여기를 늘면은 이제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패가 너무 불리한 패가 나죠. 흑이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둘 수 있는 그런 노릇도 아닙니다.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끊고 뭐 이렇게 수상전을 할 수 없죠. 네, 이렇게 치고 나서 따내면은 치중 갈 때 일단 빅도 확보가 돼 있지만 바로 단수 칠 수 있기 때문에 흑돌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린 게 바로 요수인데요. 요게 타이밍이 이게 아까 여기를 젖히고 나서 붙였을 때 요수가 나왔던 것처럼 요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은 백이 가만히 늘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그대로 한 집을 주면서 제압을 당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양자충을 노릴 수 있는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막아야 되고 요렇게 되고, 여기를 밀더라도 백이 늘어서 받는 수가 좋아서 빅이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만 쳐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지금 흑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빠져들질 않는다는 거죠.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면은 한 집 한 집씩 나눠갔기 때문에 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끗 차이로 정답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많고 많은 감각 중에서 여기 느는 것과 사실 젖혀가는 것이 일감인데 100의 버팀 그리고 100의 1의 1의 묘수를 찾아낸 후에
감각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개의 버팀, 이어가는 거, 좀 더 깐깐한 건 젖혔을 때 요 바깥 안쪽 젖힘이라고 해야겠죠. 이걸 다시 찾아내서 여기까지 제한을 시켜주고 이렇게 막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수순이 들어가 있던 그런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를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좁디 좁은 곳에서의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궁도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너무 쉽게 달려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 백에게 버팀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흑이 백에게 일말의 버팀도 주지 않으면서 패도 내주지 않고 이 백대 말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은 패가 나는 수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젖혀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은 늦춰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흑이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도저히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흑이 이제 이쪽을 이렇게 침투하고 들어간다면 백이 따내서 말씀드린 대로 패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럼 흑이 이도를 그냥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이쪽만 이어준다면 이제 여기를 치중 가서 지금 흑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밑에 쪽을 막아가더라도 먹여치는 것이 좋아서 백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백이 여기를 잊질 않죠. 백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호구를 치면은 두 집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쉽게 달려든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바깥쪽을 여길 쳐다봤으니까 이젠 반대쪽을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로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또 그 다음 바깥쪽을 조여가는 묘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묘수에 백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뭔가 좀 이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궁도를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흑이 일단 이 석점을 포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두는 순간 지금 이 석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버려가지고는 백을 일단 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넓혀도 되고 여기를 두 집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흑은 지금 이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여기에서는 한 집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 귀 쪽에 한 집이 더 나는 것을 지금 방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 느는 곳은 절대 선수의 자리가 됩니다. 자, 여기 이쪽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상 요 사활이 백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따내면은 그대로 치중을 오면 잡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반대쪽으로 급소로 두는 것은 이렇게 스르르르 일선을 타고 들면은 여전히 두 집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묘수처럼 보이는 수가 바로 이쪽을 뛰어가는 수인데요. 자, 이렇게 먹여치면은 이때는 따내가지고 절묘하게 이쪽을 맛보기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흑도 준비된 묘수가 있죠. 백이 이렇게 뛰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이제 파고들기 전에 먼저 이제는 안쪽을 다시 치중을 가야 됩니다. 따내면은 요 집을 이렇게 깨버리고요. 백이 이쪽을 연결하면은 요 교환 후에 그대로 여기를 파고들게 되면 절묘하게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뛰어오는 상황에서도 요 수를 발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자, 이 수가 묘수라서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백이 뭔가 이걸 좀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백은 이렇게 늘어가는 수를 뭔가 하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충동감이 드는데 이런 수를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이쪽을 따내는 거죠. 그리고 흑이 이제 치중 오는 걸 기다립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늘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둬야 되죠? 그렇죠. 여기를 젖혀가서 흑이 이쪽을 둔다면은 백이 여기를 잡아서 두 집을 내면 되고요.
흙이 지금 이쪽을 둔다면 백이 여길 들어가서 패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패감이 없다면은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따내도 되겠죠. 자, 백이 자체 패감을 쓰는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백의 요 입구자 가는 수가 결국 듣기 때문에 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도 꿀팁인데 따내기 전에 이렇게 입구자를 둬도 결국은 흙이 여길 치중 와야 되는데 이렇게 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따내면은 팩감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낼 수 있죠. 팩감을 더 남겨놓은 상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팩감을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팩감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전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수는 여길 두기 전에 이쪽까지 먼저 먹여쳐서 이렇게 둔다면, 자, 이제 있는 것은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게 목적이 된다면은 백이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흙이 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팩감을 무려 두 개나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따내면서 패를 하고 흙이 팩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길 또 따내면서 또 팩감을 마련을 하고 흙이 또 따냈을 때 이제 비로소 요 자체 팩감을 쓰게 되면은 팩감을 무려 3개를 확보하고 다시 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반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패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패를 읽어본다면은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양쪽 바깥쪽은 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쪽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바로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이걸 분명히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수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늘면 이어서, 여길 두면은 늘어서, 이거는 잡힌 형태가 되죠. 붙여가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흙이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이건 다시 함정에 빠집니다. 의외로 이런 패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패입니다. 그래서 흙이 5번으로는 요 밑에를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길 두면은 먹여쳐서 따내도 옥집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넓혀가야 되는데, 자,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탁 타고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제 비계 형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흙이 바깥쪽에서 메꾸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석점을 잡고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거는 쉽게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전히 급선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젖혀가지고 좀 보이시죠? 여기를 이으면은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제 먹여쳐는 타이밍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패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금 모양에서 뭐 아까처럼 팩감을 아낀다고 해서 이걸 젖히지 않고 먹여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따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백이 여기를 젖혀가지고 맛보기를 진행하면서 패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딱 들어오죠. 그렇죠. 어디죠? 바로 요 가운데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입구자를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어가면 이게 딱 가운데 자리에 지금 딱 들어가 있거든요. 완벽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이 이런 사활에서 아끼는 묘미를 이제 이럴 때 발휘를 하는 거죠. 이제는 여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자리를 이렇게 탁 부딪혀 가면은 이게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죠? 자, 이거는 비계 아닙니다. 귀곡사입니다. 귀곡사.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귀곡사로 지금 백돌이 잡혀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 그런 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6번을 잇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먹여치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자, 왜냐면 여기를 따내더라도 여기를 두면은 이제 있는 것은 귀곡사 형태가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먹여치는 게 좋아가지고 백이 이렇게 뒤로 다시 단수치게 되면은 두 집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늘어진 패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늘어진 패이긴 한데 당연히 좀 아쉽죠. 지금 오히려 그냥 단패보다도 좀 더 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흙의 좋은 점은 패를 진행했을 때 흙이 이제 집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중반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둬야 될 때도 있겠죠.
그냥 패를 부담 갖고 두는 것보다는 바둑이 유리하다면 말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근데 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참 어렵습니다. 치중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을까요? 여길 치중 가서 백이 이쪽을 있게 만들면 그때 이 자리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를 젖히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패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는 패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5번으로 여기를 잇는 것이 또 좋죠. 왜냐하면 이 패를 하는 것이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흑의 입장에서 훨씬 손실이 적은 거죠. 이 패를 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넣는 게 또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늘면 이어주고 말씀드린 대로 귀곡사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런 데를 이제 들여다볼 때 여기를 이어주기를 희망을 하지만 보통은 있질 않죠.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뒀을 때 자체로 일단 패가 됩니다. 이 자체가 패이기 때문에 따내면은 그냥 이 패를 진행하는 거죠. 패감 없으면 이렇게 늘어주고 나서 뭐 이렇게 따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급적이면은 그냥 패를 이길 수 있다면은 나중에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 남겨놓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너무 쉽게 패가 나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둬도 자체로 패가 나고 뭐 여길 둬도 패가 나고요. 이렇게 패가 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렇게 먹여치고 여길 둬도 패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패를 한다면 끊어서 패를 하는 게 패감으로 좀 득이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패가 나서 자,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를 둘 일은 없잖아요. 일단 이걸 늘고 나서 여기를 딱 둬가지고 두 집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질 않죠. 이렇게 먹여쳐도 따내면 곡사궁 형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면은 사실 굳이 느는 게 선수가 아니어도 여기를 쳤을 때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의 1 자리나 환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는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떨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정답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안쪽을 들어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정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들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흑의 응수에 따라서 여기를 둘 때는 백이 이 단점을 이렇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흑이 이쪽을 들어갈 때는 이제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수 늘어진 패가 났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패가 났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은 묘수가 그 선택을 제한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더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둘지 이쪽을 둘지. 여기를 두면은 이제는 여길 들어가겠습니다. 잡혔죠. 그리고 백이 여길 둔다면 이젠 여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붙이면 이렇게 하고 요 삼궁 형태로 잡거나 아니면은 이 형태는 이제 두 가지 잡는 방법이 있어요. 먹여쳐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근데 먹여쳤을 때 항상 여길 뛰면은 이 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요 마지막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잡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에서 항상 실수하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치중 가가지고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치중 가는 수는 항상 이렇게 둬서 106번으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패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치중 가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한테 여길 이어서 이 선택을 물어보는 것이 묘수가 돼요. 이것을 지금 백이 만약에 달리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이제는 그냥 바깥쪽을 먼저 찌르거나 치중 가거나 잡히는 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거나 백이 두면은 두 번 먹여치면은 잡게 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또 다른 응수는 이렇게 뛰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먼저 선치중을 가고 수순 틀리면은 이제 살아납니다. 선치중을 가고 백이 끊으면 밀어 올리거나 먹여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외적으로는 지금 될 만한 수가 없죠. 백이 여기를 두면은 붙여도 되고 찌르고 나서 여기를 치중 가도 되고 끊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실수 많이 나오죠, 실전에. 네. 그리고 뭐 여길 치중 가도 되고 여기에서는 좀 방법이 많습니다. 찌르는 거, 뛰어 들어가는 거, 붙이는 거 이렇게 치중 가는 것까지 다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귀곡사를 내주지 않는 게 낫겠죠.
미래에 혹시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감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거 아주 정말 매력적인 묘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흑백 공방 간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투 상황에서 기묘한 맥점을 사용해가지고 흑이 전투를 승리하는 그런 재미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백이 지금 이쪽 2의 1 자리를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전체를 다 지금 사냥하러 간 그런 모습인데요. 자, 흑이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 응수를 한다면 뭔가 어느 한쪽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죠. 자, 하지만 이때 흑이 정말 기똥찬 묘수를 발휘해서 백돌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귀의 사활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단수 치는 것은 선수가 되고 백이 연결을 했을 때 자, 이게 뭐죠? 여길 두면은 이쪽을 파고 들어가지고 귀곡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체로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백돌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역시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일단 딱 두고 싶은 유혹이 드는 그런 수인데요. 이래 놓고 나서 탁 한 칸 뛰는 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백이 밀고 나가는 것은 흑이 막아서 그대로 흑의 주문에 걸려서 백돌들이 모두 잡히고 맙니다. 자, 그런데 흑이 깜빡한 것이 바로 백이 이때 밀지 않고 한 칸을 뛰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상황에서는 이렇게 뛰어갔을 때 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이 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좀 많이 생깁니다. 이 돌이 없는 경우에는 흑이 별다른 책략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단수치고 이쪽을 또 뛰면은 계속해서 여기를 뛰어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은 뭔가 계속 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진출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런 맥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장문을 계속해서 치면은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이쪽에 백이 원군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장문을 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수순을 따라서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도망가게 되면 찌르고 나서 단수를 치고 똑같이 장문을 쳐야 되는데 자, 이제는 여기에 원군을 10분 활용해서 이 자리를 막아가게 됩니다. 이으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백이 불쌍한 모양이 나오지 않고 활기찬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귀에 있는 흑돌은 이제 귀곡사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곳을 끊어갈 수는 없죠. 백이 여기를 단수 쳐도 되고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오히려 흑돌들이 다 지금 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흑의 상황의 심각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가는 흑돌이 모두 잡힐 수가 있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 이 넉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써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실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보리 선수를 교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수는 대부분 악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이걸 아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지금 교환하지 않은 것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뛰어가는 것이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자, 백이 여기를 밀면은 이 타이밍에 단수를 치고 나서 여기를 막아가는 것이 좋아서 자, 이거는 백이 걸립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백이 다시 한번 그냥 여기를 뛴다는 거죠. 자, 찌르고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단수를 아껴놓은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치고 나면은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칠 수밖에 없고 글쎄요, 하나 정도 비틀어 갈 수 있는 것은 여기를 하나 먹여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아까 전에도 사실 뭐 이런 모양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래놓고 여기를 붙여가는 건데 백이 이렇게 늘기만 해도 귀에서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백이 조금 더 생략을 사용한다면 바깥으로 젖혀서 기본 행마를 따라간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단수를 먼저 치고 이렇게 치는 콤비네이션이 생겨서 여기에 지금 돌파가 가능해집니다. 흙이 이제 와서는 에워싸려고 해봤자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계속해서 터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워가지고 씌우는 것도 요 백이 토끼처럼 깡총 뛰어가는 수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맥점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자, 어떨까요? 요런 수가 굉장히 멋들어져 보이는 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연결하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굉장한 착시 현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걸 붙이고 나서 일반적이라면은 이제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까처럼 이렇게 단수되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악수가 됩니다. 자, 여기를 치면은 그대로 이어서 여기를 막는 것이 아예 성립이 되질 않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맥점을 써보면은 이런 데를 먹여쳐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쉽게 있기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한짓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백돌이 굉장히 깨끗하게 연결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보는 장면에서는 요 보리 선수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흙이 기막히는 콤비네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 바로 단수를 이쪽으로 치고, 자, 이제는 단수를 여기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을 쳐가지고 먹여쳐서 따내게 만들고 여기를 치면은 백이 넉점을 포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전부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여기를 끊어가지고 흑한테 넉점을 포기한 채로 대국을 진행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넘어가는 방법을 좀 둘 때 주의를 좀 기울여서 둬야 된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자, 여기를 붙이는 게 뭔가 좀 자충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반대쪽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늘면은 이렇게 늘어서, 자, 어떤가요? 계속해서 보셨던 모양하고 동일하게 귀결이 되면서 백돌이 깨끗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어떨까요? 이 모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이제 이 자리를 막아갔을 때 이게 지금 백이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촉촉수거든요. 자, 이때 백이 절묘하게 수순을 비틀어 갑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치고 나서 따내면 촉촉수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를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지금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아무 수도 나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이쪽을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모양이 정말 아리송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요래놓고 여기를 치면은 일단 뭐 나가는 거는 이어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걸 치고 나서 따내면, 자, 요러기를 쳐야 되는데 이으면 아직까지도 촉촉수를 만들기에는 한 끗 부족한 모습이에요. 요 한 점 버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안 되죠. 자, 흙이 지금 11번으로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요 한 점을 지금 잡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욕심부리면 다시 이제 먹여치는 촉촉수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백은 이렇게 넉점을 포기하고 또 진행을 해야겠죠. 흙이 손실은 많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넉점을 잡는 데는 성공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한 점을 단수를 쳤을 때도 정확하게 수읽기를 해서 여길 두면은 이 한 점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귀의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수순을 비트는 것이 은근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흙이 다시 한번 다른 함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쪽을 단수 치는 겁니다. 자, 받기가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요걸 이어달라는 주문인데요. 이어주는 순간 그대로 요 먹여치는 마법에 걸려들게 됩니다. 있는 것은 이제 단수를 쳐가지고 따내면 마지막 수로 여길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또 재밌는데, 따내면은, 자,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100이 수상전이 한 수 부족합니다. 100이 여기를 이제 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패라도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절묘하죠. 흑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자리에서 패가 납니다. 흑이 좀 선패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먹여치는 수가 기막히게 선패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내면은 이쪽을 이을 때 여기를 따내는, 이걸 예상하고 먼저 먹여치는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흑이 여기를 따낼 때 100이 이쪽을 이으면은 오히려 선패는 다시 내주게 되면서 패를 줬을 때 데미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효과를 발휘를 하질 못합니다. 자, 패를 내준 게 100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를 순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따내는 걸 대비를 했다면 지금은 응수가 이렇게 돼야만 모든 맛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 이어서 이 돌은 자동으로 지금 장문이 돼 있고요. 흑이 만약에 뭐 먹여치고 나서 따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흑이 지금 진출하기에는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둘 때 이제 6번으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둔다면은 지금 다 된 밥에 제가 빠지고 말아요. 흑이 딴에 먹여치고 나서 이제는 이런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집니다. 패가 또 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치는 수도 있으려나요? 요거는 이렇게 또 패가 나는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딴에서 이 돌 전체를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00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지금 흑이 안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붙여가는 수가 굉장히 좀 100의 입장에서 필살기로 보이거든요. 자, 근데 흑이 또 준비된 수가 있죠. 바로 급소 자리는 여기를 막아가는 수가 기가 막힙니다. 막아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를 둔다면 이게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사실 굳이 패를 안 하고 이쪽 뒤로 단수 치면 이 돌만 잡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100은 여기에서 뭔가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떠오르는 수가 바로 이어가는 수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흑이 기다렸던 거예요. 먹여치고 단수를 치고 나면은 이제 여기를 막아서 다시 흑이 마법을 부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00도 좀 이어가는 방법을 좀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길도 쓸 때 이 자리를 먹여쳤죠. 그러니까 100도 예상 밖으로 바로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잘 안 떠오르는 그런 묘수인데요. 자, 왜냐면 여기를 막아간다면 가만히 우직하게 이어가면은 100이 수를 한껏 늘리면서 수상전을 다시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흑돌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가면서 이 5점을 다시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어가는 수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묘수인데, 자, 흑의 입장에서 최선은 그래도 여기를 끼워서 100이 늘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다시금 촉촉수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으면은 안 되는 변화의 환원입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막고 따내면은 막습니다. 자, 있는 건 안 되죠. 그래서 100도 여기를 끊어서 따내면 연결. 자, 마지막 수로 단수를 치면서 결국은 패로 귀결이 됩니다. 자, 100도 버팀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패라도 그래도 냈으니까 좀 이 정도면은 100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저희는 또 다른 길을 한번 좀 따라가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양이 좀 사납긴 합니다. 흑이 이제 여기를 이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수인데요. 흑이 또 젖혀가는 수가 급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끊었을 때 가만히 이쪽을 이으면 여기에서 이 넉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반대쪽을 잇더라도 이게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패 안 떼내고 뒤로 치더라도 백돌이 이 요석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젖히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패를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은 이런 패를 진행해야겠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치고 패는 물론 중간에 따내는데 흙이 이렇게 일선을 늘게 되면은 절묘하게 이 묘석은 어차피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이 자리를 잇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그래서 패가 나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뒤로 따라가 보면은 여기를 둘 때 이 자리가 지금 급소였죠. 그 얘기인 즉슨 백은 사실은 연결하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들지만 여기를 밀어 올리면은 이 넉점을 바로 스트레이트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쉬운 길이 지금 잘 안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딜까요? 공방간에 절묘하게 이걸 뛸 때를 제외하고는 결국 여기를 쟁취하는 사람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이 전투를. 여기를 둘 때도 패가 나긴 하지만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급소가 돼서 패가 났었고요. 그러니까 흑은 바로 급소가 여기를 그냥 미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뭐 이렇게 됐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자, 근데 흑은 이때 조심할 점이 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두실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너무 먹여치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고수라면 이런 유혹쯤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8번으로 넘어가는 수가 좋아서 아직도 요 백대마를 공략을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환원되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고수는 맛을 아낍니다. 가만히 뛰는 거죠. 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길 두면은 이제는 먹여쳐서 나는 넉점을 잡을 준비가 됐습니다. 백이 잡혔죠.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넉점을 포기를 하고 둬야 돼요. 자, 만약에 백이 아까처럼 입구자를 둔다면 이제는 여기를 먹여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단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찔러가는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딱 걸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흑이 최선은 단수 치는 것보다는, 단수 치고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마저 찔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중앙도 두텁게 해놓고 그리고 이 넉점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유용한 그런 맥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뛰기만 해도 망하겠지만 백돌이 이쪽에 원군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럴 때 뛰지 마시고 여기를 찌른 다음에 늘면은, 이럴 때 뛰는 거는 여기 뒤로 치면은 패도 안 나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떼어서 백이 밀 건지 입구자 할 건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찌르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먹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서 여기를 찔러가면은 이제 먹여쳐서 이 돌을 공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이제 먹여치는 게 아니라 뒤로 두는 선수를 이 단수를 바깥쪽으로 공격하면 이 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맛을 아꼈다가 백돌을 잡아내는 것이 키포인트인 그런 실전형 맥점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